저는 교대 근무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신입사원 시절에는 2조 2교대 근무를 하다 지금은 3조 3교대로 변경되었네요. 25살에 입사해 지금은 30살 5년 차인데 자산 정리를 해보니 2억 정도 모였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많은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혹시 돈을 모으는데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참고가 될까 하여 제가 돈을 모았던 과정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일 중요한 저축인데요. 저는 급여의 90% 정도를 저축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기숙사, 통근버스, 구내식당이 있으므로 의식주 비용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자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고정 지출, 변동 지출도 예상 범위 내로 만든 뒤 금액을 정해두고 자동 이체를 했기 때문에 더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엄청 큰일이 생기면 어떡하냐고요? 예금 적금을 깨면 되죠. 은행에서 받는 이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이지 재산 증식 수단은 아니니까요. 예금 담보 대출도 있으니 잠시 쓸 돈이라면 이런 상품을 이용해도 됩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 대부분 성과금이나 소급분 등의 보너스 급여로 다 해결했습니다.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수입은 늘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고정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내가 가진 돈과 쓰는 패턴을 파악한 후 강제적인 저축이 돈을 모으는데 1순위입니다. 이런 지출들을 줄이는 방법은 앞으로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매달 300만원 정도 저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은 목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금액의 많냐 적냐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집을 사야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청약통장 가입자만 2,500만 명이 넘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저도 그중 한 명이고 이를 이용해서 25평 아파트를 분양받게 됩니다. 다행히 지방이라 2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이었고 저축을 많이 해둔 덕분에 약간의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LH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것들보단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이런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는 화면에 보이시는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난 지금 집을 사지도 않을 거고 또 언제 뜰지도 모르는데 이런 걸 어떻게 준비해? 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공공분양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20대 분들은 세대 분리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산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직장, 학교로 인해 따로 사시는 분들은 기숙사, 임차 중인 원룸 등으로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기 유용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경우 각 방을 1세대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고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맞춰두시기 바랍니다. 분양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을 하시고 5년 이상 유지하시면 소소한 소득공제 혜택도 있으니 소소한 목돈 정도라도 청약통장을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집을 구입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이루었고 자산을 불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모님이 증권사에 근무하시는데 영업을 위해 증권 계좌와 CMA 계좌를 만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삼성전자 100만원 하는 게 이제 200만원이고 좀 있으면 300만원이다. 이런 얘기를 듣자 하니 혹하더라고요. 좀 떨어져도 우량주를 사서 묻어두면 되겠지. 그렇게 20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했는데요. 한 달 만에 50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나고 약도 오르고 주식 장중에는 회사 일에 집중도 안 되고 150만원으로 사람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1000만원을 더 넣고 다시 도전했는데요. 바이오 반도체 테마가 상승 중이었던 시기라 1000만원으로 바이오주 한 종목을 매수해버렸습니다. 완전 바보 같은 매수죠. 그런데 웬걸. 초심자의 행운 플러스 평생의 운을 다 써버린 저는 매수했던 지점에서 100%의 수익을 올리게 되고 이후 분산 투자한 후 종목을 정리하니 계좌에 2천만원이 좀 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2천만원은
2천만 원 플러스 와이프의 혼수 비용 플러스 타던 경차 판 돈을 합쳐 지금 차로 바뀌었습니다. 1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주식을 경험해 보시는 것은 매우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걸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일개 개인이 직장 생활 중에 짬짬이 시간을 내서 기간, 외인, 세력을 다 파악하고 수익을 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목돈이 충분히 모인 후 많이 공부하시고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실 때 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래서 저의 현재 자산은 집 1억 8천, 차 3천, 보유 현금 6천, 보유 부채 6천, 총 2억 1천만 원 정도 되네요. 다른 분들 유튜브를 보니 통장 나누기, 풍차 적금, 신용카드 만들지 않기, 제2금융권 적금 들기 등 많은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산이 얼마인지 알고 내 지출이 얼마인지 알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하나 사 먹어도 만원 단위까지 계산이 되는 연습을 하시면 자연히 한 달을 살면서 조절이 되고 고정과 변동 지출을 컨트롤하게 되면 최대한의 저축이 가능해지므로 목돈이 빨리 모여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점은 제 주변만 둘러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생활비를 보태야 한다거나 학자금 대출 혹은 빚이 있는데 고정 수입까지 적을 경우 어떻게 해도 돈을 모으기가 참 힘듭니다. 저희 부모님이 유복하게 키우시진 않았어도 이런 부담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이렇게까지 돈을 모으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 달에 200만 원이나 저축을 해도 1년에 2,500만 원, 4년이면 1억이 되고 아주 운이 좋아 30년 건속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정년 퇴임 시 7억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네요. 저는 게으른 사람이고 늙어서까지 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로소득이 되었던 유유자산이 되었던 연금이 되었던 어떤 형태가 되었던 노동에 얽매이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나와 내 가족이 이루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어리고 잘 모르지만 목돈을 모아두고 인생 공부를 차근히 하다 보면 그래도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첫 영상이라 서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